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길지 않고 5분을 넘기면 안 되는데, 이게, 뭐, 중원부원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것은, 유시민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유시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 월간 중앙이죠. 중앙일보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한 게 있어가지고, 정말 유시민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이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월간 중앙이면 중앙일보겠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메이저 신문 무슨 한길 리서치니 무슨 리서치니 하여튼 개인 사업체가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중앙일보라는 어찌 보면 약간 메이저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니까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기 정두원이가 저기 며칠 전이죠. 횟집을 오픈한다고 하면서 참 제가 보기에는 이 정두원이 이 자식도 상당히 그 뭐랄까요, 광고 마케팅 참 야비하게 한다. 자기 식당 광고를,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자기 일식집 오픈하는데 무슨 기자들하고 기자 그 인터뷰를 왜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적도 했지만 기자가 정두원 사진 한 5컷 정도 찍고 그 밑에는 항상 태그를 달아줍니다. 뭐라고? 이번에 일식집을 오픈하는 정두원 전 의원은 유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또 그 다음 사진에서는 이번에 일식집을 오픈하는 정두원 의원은 한국 전국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일식집 오픈 정두원 의원의 식당 개업 소식을 같이 전달하면서 이 전국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한편으로는 정두원이 참 자기 식당 광고 제대로 하는구나. 역시 잔대가리 하나는 끝내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정두원이가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유시민을 거론을 했죠. 유시민을. 그러면 대권 후보로 가장 후보로 유력하다. 그리고 진보 세력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도 좋아한다. 그다음에 경상도도 좋아하고 하여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사람으로서 대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 유시민이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 1순위는 유시민이다. 이렇게 광고를 해줬죠, 유시민이를. 근데 유시민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자기는 그 작가로서의 삶이 더 즐겁다. 그리고 더 이상 정치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을 했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대권 주자 후보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유시민이 이렇게 정치권에 거론이 되죠. 혹자는 이렇게 유시민이가 방송에서 하차를 하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시동을 건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는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부터 이렇게 자기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정치권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신뢰성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이렇게 정치권에 정치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벌써 말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건 있죠. 워낙 유시민이가 대중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나이 든 사람들도 유시민에 대한 그 지명도, 그 다음에 이렇게 알려진 정도,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당장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유시민은 무조건 100% 당선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자기가 누누이 정치권에 관심을 안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말을 바꿨을 때 그것이 어떤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다가설지 그건 조금 예단하기 어렵죠. 근데 현재 중앙일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 현재 국무총리가 20.5%이고 유시민 이사장이 14.6%, 그다음에 김부겸이 8.7%, 그리고 우리 이재명 도지사가 7.5%, 그 다음에 박원순이 8.3%,
임종석이 2.5, 유시민이 14.6, 김부겸이 8.7. 이낙연 도지사가, 이낙연 그 총리가 상당히 높게 나오죠. 뭐 이게 뭐 제가 여러 차례 이재명 도지사가 포함된 뭐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를 종종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생각과는 달리 국민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상당하게 지지할 것 같다, 뭐 압도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도지사는 항상 7, 8%에 이게 픽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어요. 항상 7, 8%야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권주자 후보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여론조사가 또 무시는 할 수 없어요. 이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달리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잖아요. 반면에 이낙연 총리라든가 유시민이가 높게 나오는 게 또 의아하기도 하고.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그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처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이재명을 이해하죠. 그러나 누누이 말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정치에 시간을 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명확해. 먹고 살기 바빠, 돈 벌기 바빠, 자식 챙기기도 바빠, 부모님 챙기기도 바빠. 즉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우리들처럼 그나마 이재명 때문에 정치를 가지고 있고, 정치 돌아가는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트위터를 깔거나 페이스북을 깔고 메일을 가입을 해서 연동해서 정치 돌아가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국민들이야 알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냥 9시 뉴스 보는 시간을 할애하기도 바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에 대한 언론 공작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에게 더 씌워진 여러가지 의혹, 부정적 이미지, 이재명 하면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경상도 쪽, 특히 그 다음에 개돼지들, 하층민들,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 그리고 극강의 상위 1, 2%, 5%, 상위 5% 국민들. 당연히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은 자질 없다, 이렇게 의혹 많고 부정적 이미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느냐 하면서 부정적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 주자로 나오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유의미하죠. 이런 조사 결과가. 제 생각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재 문재인 정부랑 같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이런, 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대부분 지지하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나라당과 비교할 수 없죠.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를, 그리고 조국 수석을, 그리고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한나라당하고 비교하지 말하면 문재인 정부 아무리 불만스럽고 문재인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강요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개나라당, 자유한국당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편인 거죠. 그리고 교육부 장관 그 여자분 얼마나 강단 있게 잘하나요? 일도. 그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장관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든가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이나 이 수국골동 그 부패 세력들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정치 식견이라 수준에서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보통의 국민들, 보통의 시민들, 보통의 이 촛불 국민들은 그나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대체제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1년 가까이 이재명에게 가해졌던 가학적인 부정적인 이미지와 방송 언론들의 보도 때문에 이재명은 7, 8% 그나마 이재명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여론조사 실제적으로 경선이라든가 대선에 임박했을 때 여론조사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평상시에 조사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여론 동향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에 대한 국민들의 현재 인식은 좋지 않다. 여론 공작, JTBC를 위시로 한 이런 언론들의 공작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 현재까지 국민들의 여론이나 일반 그 인식은, 이재명에 대한 인식은 현재 이 정도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유시민이가 왜 이런 이미지 변신에 성공을 하고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될까? 제 생각에는 저는 유시민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유시민이 쓴 한고장은 읽어봤어요. 그리고 유시민이 쓴 책을 서점에 가가지고 한번 뒤에 들춰는 봤어요. 그래서 유시민이가 죽음에 대해서 이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구나. 유시민이 쓴 책 보면은 자기는 어떻게 죽고 싶다. 자기는 죽음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죽으면 자기는 우울해하지 않고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파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벌써부터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에세이 책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유시민이가 본질적으로 나쁜 놈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유시민이 쳐 죽일 놈, 부패한 놈, 한나라당 의원하고 비교할 만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물론 유시민이가 무슨 여론 조작을 하고 개표 부정이라든가 경선에서 경선 조작을 가한 게, 그 다음에 무슨 국참인가요? 무슨 그 홈페이지를 탈취해가지고 자기 경선에 이용했다든가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내막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죠. 물론 그러면 대선에 가면 이것은 이제 검증대에 올라서겠죠. 유시민에 대해서. 그런 유시민에 대해 알려지지 않는 그런 비열한 행동들은, 만약에 유시민이가 대선에 등장을 한다면 이런 야리꾸리한 이 조폭적 행태들은 반드시 거론이 되고 검증대에 올라서겠죠. 반면에 이재명은 더 이상 깔 게 없을 거고, 오히려 반면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노무현이라는 그 주식회사, 노무현이라는 이 강력한 브랜드를 안고 현재 유시민은 무임승차라고는 할 수 없죠. 예. 참여정부에 강요로서 참석도 했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시민이 그냥 그저 얻은 건 아니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를. 노무현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안고 현재 노무현을 지지하고 향수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 대체제로 유시민을 지지할 수 있다고도 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노무현이가 유시민이라는 친구, 노무현이 자신의 동반자로 문재인을 지지했고, 자신의 또 하나의 우군으로 유시민을 퇴임식에서도 유시민하고 문재인을 언급했잖아요. 봉화에 내려와서.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을 향수하고 노무현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유시민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시민하고 문재인은 그냥 노무현의 그 백그라운드와 그 영향력으로 어느 정도 일정 지지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 이재명 도지사는 노무현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친노무현 계열도 아니라는 게 정설이고, 오히려 정동영 계열이다, 그 다음에 친노무현이라는 그런 계열이 가깝지 않다는 건 다 알려진 상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으로부터 얻을 국물이라든가 반사의 이익은 전혀 없어요. 이재명은 그냥 자기 스스로의 능력, 자기 스스로의 의지, 자기가 해낸 일의 업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대선 주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재인이나 노무현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을 가서 추진력을 얻거나 이러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유시민이가 이제 뭐 만약에 대통령이 뭐 후보로 나온다면, 유시민이가 예전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에서 선서할 때 백바지를 입고 왔죠. 양복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이후로 유시민이가 이제 강성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유시민이가 이제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유시민에게 부족했던 점이 뭐였습니까? 강성 이미지였어요. 강성 이미지. 할 말 다 하고 거칠게. 노무현이 그것 때문에 많이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러나 뭐 우리 진보 세력의 지지를 많이 얻었지만, 반대편 보수나 구구 세력들한테 노무현이 많이 욕을 얻어먹었던 이유가 그런 강성 이미지 때문이었잖아요. 유시민이도 이제 욕을 많이 그때 얻어먹었던 게 그런 할 말 하는 강성한 이미지, 강성 이미지 때문에 유시민이가 많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걸 알아요, 유시민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나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썰전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자신의 그런 강한 이미지를 많이 불식을 시켰죠. 부드러운 이미지, 대중적 이미지를 많이 쌓은 거야. 1년 넘게, 2년 가까이. 그래서 이제 유시민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이 뭐 그렇게 강고한 이미지는 아니다, 싸가지 없는 놈은 아니다, 그리고 뭐 정치를 이렇게 많이 해설해 주면서 거기서 보여주는 똑똑한 이미지, 서울대라는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유시민이가 많이 대중적 이미지를 확보를 했죠. JTBC가 어떤 원디엄 플랜에 입각해서 프로젝트에 의해서 유시민을 대통령으로 뭐 밀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서 유시민이를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앉혀가지고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차근차근 그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시민이는 그 강고한 이미지에서 많이 탈피를 해서 대중적 이미지와 그런 인지도를 쌓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투표를 하거나 대선을 출마하게 되면 유시민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문재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무현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등에 업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강력하죠. 만약에 지금 당장 대선을 준비한다면, 투표를 한다면. 자, 일단 반면에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유시민처럼 처음에는 강력한 이미지였죠. 싸움꾼 또는 이렇게 강력한 이미지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반면에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예전에 유시민이 미움받았던 것처럼 너무 억세고 싸가지 없고 이런 이미지가 이재명 도지사한테도 분명히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재명을 약간 매력적이고 약간 좋아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만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걸 알아. 자기도 이런 강력한 이미지 때문에 대중성 확보가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변신 작업을 많이 꾀했죠. 이재명 도지사도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 이런 것을. 그래서 이렇게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에서 예전처럼 뭐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 구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건 대중성 확보에 괜찮아. 우리는 약간 불만족스럽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덕목이야. 이 부드러운 이미지, 대중적 이미지, 온화한 이미지, 포용적 이미지, 이런 거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가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고 할 말하고 좀 뭐 시원시원하게 해주고 뭐 사이다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걸 약간 좀 가려서 할 필요도 있는 거야. 이제 대통령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대 30대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좀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낮죠. 아직은. 아직 이런 이재명에 대한 이런 싸가지 없는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20대한테도 약간 통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선 국면에 가서 이재명의 진 면목이 나오고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가장 급한 것은 사법 판단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거론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유시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정도원이가 자기 일식 오픈을 하면서 유시민을 한번 띄워줬죠. 왜 띄워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시민이가 삼성 돈을 받느냐 안 받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유시민을 뭐 굳이 맡아두고 하거나 이렇게 극렬하게 꼴배기 촉세라고 이렇게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유시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물론 저는 유시민이가 왜 민주당에 가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지 저는 아직 유시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의아하기도 해요. 정의당이나 뭐 진보당 뭐 이런 데서 활동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유시민이가 민주당에서 뭐 가입을 하고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에서 어떤 뭐 최고위원을 했다든가 이런 건 뭐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유시민은 그렇게 따로 놀려고 할까요? 민주당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래서 정두원이가 이렇게 한번 말을 뱉고 계속 그 유시민이를 지지하는 애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뭐 정청래가 이재명 도지사를 씹더니만 이번에는 뭐 유시민도 씹었죠. 이재명을. 정두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씹는 애들은 뭔가 뒤가 꾸린 애들이야. 이재명이가 더 이상 성장을 하면 안 되고 대권으로 나오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유시민이가 이재명이를 씹었을 때 그냥 저는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냥 이재명이가 약간 공손하지 않는다, 예의 바르지 않는다, 뭐 이런 측면을 그냥 지적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그 본질, 이재명에 대한 업무의 핵심 능력을 지적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재명이가 그냥 도지사가 그냥 예의 바르지 않는 거, 그냥 말을 좀 이렇게 거세게 한 것, 자기도 옛날에 그랬으면서 그런 약간 싸가지 없음, 뭐 이런 거를 그냥 그런 거를 유시민이가 지적했다, 그렇게 저는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유시민이가 이재명 지사를 그냥 씹었다, 아주 막 저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유시민이가 돈을 받았다는 뭐 그런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JTBC가 밀고 있다, 뭐 저는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직 뭔가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좀 뭐 조금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시민 테마주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유시민이가 뭐 정치를 안 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이제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니까 관련 주식수가 급등을 해요. 제가 그래서 한번 하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한번 속독을 한번 읽어줄게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유시민 테마주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유시민과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도 상당히 뭐 야리꾸리한데요. 뭐 대학 동문이다, 같은 경제학과 출신이다, 그 다음에 유시민이가 사회이사로 있다. 유시민이가 이렇게 어떤 기업체의 사회이사로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데요. 포비스 TNC라는 회사가 있고 상한가를 기록했대요. 거기는 서가번이가 사회이사로 있는데, 서가번이 알죠? 노면재단 상임 운영위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풍광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박석준 사회이사가 있는데 유시민이라고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라고 합니다. 급등이고 상한가랍니다. 그 다음에 SG 충방이라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서울대 동문이다, 유시민이랑 10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YBM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대 주주인 사내 이사가 유시민이라고 서울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YBM넷. 그 다음에 LB세미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몇십 % 급등을 했는데 대표이사가 유시민이라고 서울대, LB세미콘 대표 대이사가 유시민이라고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유엔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유시민이가 나온 대구에 있는 시민고등학교 동문 출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야, 주가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왜냐면 주식회사 흥국이라고 있어. 30% 급등을 했는데 대표이사가 유시민이라고 서울대 동문이야. 그 다음에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임성우 회장이 유시민을 사회이사를 추천을 했고 현재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데 거의 뭐 160%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거야. 자, 이것은 이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가장 돈에 민감한 곳이잖아요. 돈 냄새를 맡고 있다는 것이죠. 유시민이가 돈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시민이가 다분히 자기는 대통령으로 관심이 없다, 정치권에 관심이 없다고는 하지만, 뭐 유시민이 관심이 없다고는 하지만 홍준이도 밀고 있고 정청래도 밀고 있고 뭐 JTBC도 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석현인가요? 뭔 석현인가요? 걔도 뭐 허수아비로서 유시민을 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유시민하고 삼성하고 관련된 어떤 관련성이 밝혀진 것은 없으니까 유시민을 굳이 한나라당 같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적폐 세력하고 동등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적대시할 필요까지는 현재는 없다. 그리고 뭐 유시민이가 뭐 이렇게 당을 깨뜨리고 뭐 유시민이가 속해 있는 것은 다 파산이 나잖아요. 당이든 뭐든 모임이든 조직이든. 그런 유시민의 그런 면모는 차차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유시민이가 정치권에 유입이 되면. 현재까지는 정치권에 저는 아직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유시민이가 정치를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아직까지는 유시민이 쓴 책도 있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유시민이가 뭐 그렇게 정치권에 야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유시민이가 지금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글들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글 쓰는 거에 만족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 주변에서는 왜 정치 떨거지들이 이렇게 유시민이를 계속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돈 냄새에 민감한 이런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자금 흐름들이 유시민이 정치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현재까지는 아직 대선 주자로서 이렇게 큰 뭐 지지율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지사로 이렇게 이런 악조건에서도 56%, 57%라는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지지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현재 사법부 판단이라는 불확실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더 씌워져 있어서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약간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사법 판단에서 살아남는 것. 두 번째는 만약에 사법 판단에서만 살아남는다.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38,292% 정도의 저는 확실한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 사법 판단, 사법 살인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것이 현재 우리 1차적인 목표고 유시민이가 뭐 대권 주자로 다시 이렇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느냐 그것은 차후에 걱정해도 된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런 사법 JTBC의 공격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사법 판단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살아남고 문재인 정부가 김경수 경남주지사를 뭐 경제 순회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에 처한 김경수를 보호했듯이 이재명 도지사도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경기도민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 힘을 얻어서 그리고 주말의 집회라든가 그런 우호적인 여론을 조장해서 이런 사법 판단에서 1차적으로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일단 사법 판단만 무혐의로 통과가 된다면 이재명이 그 능력, 똑똑함, 업무 추진력으로 인해서 충분히 대권 주자로 다른 박질 하는데 이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은 저리 가라.